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쌤 벌써 2022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혹시 올해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서 네. 딸하고 외손녀가 있는데 싱가포르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또 싱가포르 가는 거 말고 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테니스도 좋아하시잖아요. 운동은 뭐 제가 이제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네. 올해도 뭐 날씨가 좋고 하면 늘 운동할 생각입니다. 운동하시고 또 여행도 즐기시고. 예. 네, 그렇구나. 그러면 또 혹시 이제 뭐 앞으로 설날도 있는데 설날에는 보통 어떻게 보내시나요? 설날은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제사를 모시니까 그날 하는데 지금 보통은 이제 사천에 가서 남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2022년에 이건 이루겠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시다면 다짐, 목표. 뭐 2020 이루겠다. 꼭 해야 목표라기보다 이제 네. 건강하게 온 가족이 잘 사는 것이 건강하게 목표입니다. 살자. 예. 소박한 목표입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좀 세월이 흐를수록 한 해 한 해 빨리 가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나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노인은 하루하루는 지겨운데 네. 한 해는 빠르다. 아, 애들은 또 하루하루는 빠른데 한 해는 지겹다. 왜 빨리 나이를 안 먹나 하는 것이 네. 애들이고. 네. 그렇죠. 예. 그 말도 궁금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하는데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시나요? 이제 고생이라기보다 이제 네. 젊어서는 저는 뭐 고생이라는 표현은 좀 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좌절이라고 할까 실패랄까 그런 것을 고생이라고 표현한 줄 모르지만 그런 것을 좀 도전해보고 안 되면 또 실패하면 또 다시 도전하고 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뭐 고생이라고 생각하면은 고생이죠. 남 안 하는 걸 나는 하니까. 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고 그것이 나중에 인생은 꼭 뭐 성공만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그런 과정이 우리 인생이니까 네.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 이 채널을 또 이 로스쿨생 분들도 많이 보시고 또 어리고 젊은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이 도전과 실패를 즐겨라라고 하시는 이 차쌤의 말씀. 해야죠. 아무것도 안 네.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죠. 네, 그 말씀을 저도 새겨듣고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온 국민이 좀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특히나 여성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예요. 바로 주거 침입죄인데요. 이 주거 침입죄와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2개나 나왔다고요. 예. 혹시 어떤 게 있었나요? 그게 이제 비슷한 식의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은 다릅니다만 네.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원 합의체로 나온 이유는 이제 종래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제 전원 합의체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안을 한번 보면 첫 번째 것은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이제 남편은 이제 외국에 하여튼 같이 안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데 이제 부인이 이제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이제 불륜행위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간통죄로 처벌 대상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니까 처벌할 길이 없는데 판례가 이제 공동생활하는 집에 한 사람의 뭐 그 사람 없으니까 허가를 받고 말고 그 있는 사람 허가를 받아서 갔지만 그 사람이 명백하게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을 하느라고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주거 침입이 아니냐 해서 이제 주거 침입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1심에서는 종래 판례에 따라서 유죄가 선고되는 그 항소를 했는데 뭐 피고인은 뭐 판례가 그렇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를 내지 않았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직권으로 옛날 판례가 잘못됐다. 그 살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왜 주거 침입이 되느냐 네. 해서 이제 판례와 상반되게 무죄를 선고를 하니까 검사가 이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을 어떻게?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뭐 그 소개가 많이 이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옛날 판례가 맞는 것이 아니냐는 이제 의견도 나왔고 그 판결은 좀 이상하다고 해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다수 의견이 돼서 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변경된 사유는 뭔가요? 대법원에서. 변경된 사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오라 해서 들어갔는데 네. 그게 내가 왜 침입이냐. 한 명이라도 동의를 했으니까. 뭐 한 명이라기보다 이제 그 집은 이제 부부가 사는 집이니까 어떻게 보면 두 명인 네. 셈인데 이제 뭐 현실도 한 사람 없으니까 뭐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데 들어갔더니 띵동했더니 오지 마라 하고 한 사람 오라 그러면 안 되겠는데 네. 문제가 되겠지만 그 사람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없는 사람 동의를 받을 길도 없고 하는데 이제 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왜 그게 죄가 되느냐 하는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이론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대북한데 그 판결문이 한 뭐 1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네.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제 주거 침입죄는 이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인데 뭐 편안하게 들어갔고 뭐 한데 뭐가 하냐 하니까 그 반론이 빈 집에 들어가도 집주인이 있으면은 주거 침입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집주인의 평온을 해쳤다. 네. 그러면 그 주인이 남편이 없더라도 남편의 평온을 해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반대하는 견해고 찬성하는 견해는 그거는 아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 사는 아내가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괜찮다 하는 것이고 또 아주 이제 그 다수 의견에 보충하는 의견은 그거는 뭐 침입이 아니지 않느냐. 주인 허락을 받고 갔는데 그게 침입이냐.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일일이 그러면 여기 누가 사는지 그 사람 허락을 다 받을 수도 없는데 네. 현실적으로 가서 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침입이냐 뭐 해서 침입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론을 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여성의 권리가 이제 강화되니까 지금은 뭐 이제 부부가 하면 부부가 공동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지만 그 2차 세계대전 당시는 일본도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조금 더 가부장적인 그 이제 제도였죠, 일본 사회가. 네. 그러니까 다 남편 집이라고 생각했지, 아내가 무슨 주인 행사하는 건 아니고, 아내는 이제 남편의 어떤 보조자다. 네. 근데 주인은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은 가서 그 아내가 허락을 했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옛날 판례도 이해는 되는데 이제는 남녀 평등 시대가 되고 같은 집에 두 사람이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한 사람이 찬성하면 되는 거지 1대1로 권리가 있는데 두 사람 다 권리를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수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것이 그 다음 또 사건이 또 생겼어요. 네. 요 사건은 이제 부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더 이제 대립되는 것이 네. 그건 어떤 사안이냐 하면은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 와중에 남편이 일시적으로 이제 별거한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네. 그게 기간이 얼마 안 돼요. 한두 달밖에 안 돼. 네. 안 돼. 그 집은 이제 처제가 이제 그 부인은 이제 근무를 하니까 낮에는 이제 처제 혼자 언니 부탁을 받아서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이제 남편이 자기 집이죠. 네.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니까 자기 집을 갔는데 자기 부모를 데리고 갔어요. 네. 그 문을 열어달라 하니까 안 열어줬어요. 네. 그랬더니 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도 주거침입죄를 기소하고 따라 들어간 시부모도 기소를 했는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남편은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간 것이니까 그게 무슨 주거침입죄냐. 네.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되고 그 하급심에서 무죄가 되고 이제 시부모는 아무리 아들 집이지만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하고 안 열어주고 한데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이 된다 해서 또 유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도 억울하다고 상고를 하고 또 남편도 내 집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게 네. 하니까 검사가 아내의 허락 없이 들어갔으니까 아버님 네 집이라도 그는 유죄다. 우와. 그 아내의 집을 침해한 것이다. 해가 또 상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사건하고 비슷하지만 요거는 현실적으로 다르네요. 네.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집인데 해서 했더니 그 이제 남편이 무죄된 부분은 뭐 1대1의 권리가 있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뭐 자기 집에 간 거 아니냐. 그럼 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그 자기 집에 자기가 무죄가 맞다. 이제 결론이 나고 이제 시부모는 자기 집은 아니지만 1대1 권리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님으로 청해서 간 거 아니냐. 네네. 뭐 거기 가서 또 두 사람이 같이 별거 하니까 방이 따로 있으면 근데 며느리 방에 들어갔으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 아들이 오라 해서 들어갔고 아들 따라 들어가서 그냥 통상적으로 뭐 손님으로 가서 갔다 온 건데 그게 그 아들이 허락하면 되지 네. 무슨 허락이 또 필요하냐 해서 그거는 이제 유죄가 잘못됐다 해서 파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는 이제
주거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네. 공동으로 있으면은 반반 있으면은 어느 한쪽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됐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가족 안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렇지. 좀 그러니까 황당한 근데 이런 일들이 사건이 이렇게 대법원까지 일어난다는 가서 것도 파기 환송도 황당하죠. 되고 예. 좀 난리가 났었네요. 오늘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여자분들이 관심 갖는 사안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여자고 남자고 그렇죠. 상관없이 상관없지요. 네, 좀 예. 관심 가질 만한 주거 예. 침입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요새 이제 별거 하면서 이런 일이 네. 많이 생기잖아요. 문 안 열어주고 네.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까지 대법원까지 가고 그러면 또 아파트 내에 있는 공용시설에 이제 외부인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놀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또 헬스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주거 침입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이제 나올 우리나라도 것 발생하는 같아요. 것이 아니고 네. 예전에는 뭐 아파트 같으면 다 이제 개방해가지고 뭐 이제 길이 아파트를 통하면은 이제 빨리 가면은 또 그걸로 이웃 사람들도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이제 단지 내에서 이제 뭐 놀이터 같은 거는 이제 근처 사는 사람이 와서 이용도 하고 이용해볼 수 있고 또 이제 뭐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그런 세탁을 한다든지 세차를 한다는 사람이 이제 그거 가서 그냥 무상 출입을 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서 세탁물도 수거하고 또 세차도 해주고 네. 이래 한데 전에는 뭐 그런 걸 그래 아무도 이제 간섭을 안 하고 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보안 문제가 생기니까 입구에서부터 이제 출입증 허가를 받은 사람만 오게 한다든지 하고 이제 공동주택 관리하는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 규칙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네. 그 규칙에 따라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은 이제 세차업자는 보통 아파트에 매일 이제 물떠가 가서 세차해주고 월 뭐 2만 원, 3만 원 받는 사람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 20대. 근데 그래 하니까 너무 이제 관리가 안 된다 해서 이제 허가를 해준 업자만 오게 그 관리 주체에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처럼 이제 한 사람은 허가를 못 받으니까 못 가게 됐는데 자기는 하고 싶으니까 무상으로 가서 하겠다고 하니까 오지 마라 하고 이제 가처분까지 해가 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뭐 현실적 물리적으로 그 막기가 어렵잖아요. 뭐 네. 매일 바로 그 앞에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도 계속 이제 막무가내로 가서 하니까 이제 주거 침입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유죄가 됐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제 집 안에는 들어간 거 아니고 그 아파트 전체 시설을 주거로 보니까 마당 같은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사건이 생기고. 또 제가 또 최근에 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은 요즘 지은 아파트는 이제 공동시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주민 편익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수영장 해놓은 데도 있고 또는 이제 피트니스도 해놓은 데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그 같이 그 사는 이제 친구 초대를 받아가 같이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친구가 뭐 늘 또 그 위해서 같이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데는 관리를 위해서 이제 그 출입증을 카드를 만들어 준답니다. 네. 그런데 그 카드를 하면 몇 동 몇 호에 하나씩 이래 주면은 그거 들고 가면은 당연히 주인이 들고 오는 걸로 생각해가 이제 하게 하는데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지 뭐 이야기를 듣는 건데 거기서 무슨 이제 정보를 캐낸다든지 뭐 영업을 위해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 카드를 돈 주고 산대요. 그러니까 뭐 월 한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거 가서 이제 자기가 주민인 것처럼 하고 같은 주민들하고 올려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을 하고 네. 하니까 이제 그 있는 사람이야 같은 주민인 줄 알고 같이 이제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데 알고 보면 이제 외부인. 그런 외부인. 네. 어머,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것도 네. 주거 침입, 사기로 주거 침입을 하는 셈이겠죠. 네. 고의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빌려준 사람, 돈 받고 빌려준 주민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엄밀히 법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네. 이제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 공동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처럼 단순히 이제 선의로 공동주택 관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개인 집에 갈 때는 물론 당연히 이제 개인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데 공동주택 들어갈 때도 미리 그 만날 사람이 있으면 허가를 받고 가고 만날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해서 가고 하는 것은 안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예. 네, 사회가 조금 고도화되면서 이렇게 뭐 다른 아파트를 들어가신다든지 이럴 때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가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께서 아주 관심 갖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근데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이제 물론 징계 처분을 받아가 뭐 파면이라든지 이래 되면 감액이 되는 수가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형벌을 받으면은 연금을 이제 감액을 합니다. 근데 그 사유는 이제 공무원으로 있던 기간 중에 범죄를 범했을 때는 이제 해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이제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럼 어떤 사건과 연관이 돼서 이런 게 나온 건가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공무원이 이제 죄를 짓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무상 죄를 짓는 경우 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든지 뇌물죄를 받았든지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공무원으로서 그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니까 연금도 감액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교통사고를 했다든지 뭐 어디 외부에 가서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공무원하고는 상관없이 또 죄를 짓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개를 다 섞어서 지금 이제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헌법 소원도 나오고 했는데 공무원 연금은 이제 공무원이 낸 돈하고 국가에서 낸 돈을 합쳐서 이제 주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낸 돈 받아가는 거는 깎으면 안 된다. 근데 국가가 주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이제 법을 지키고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는 돈인데 범법을 해가지고 이제 처벌받을 정도 되면은 깎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에 한 범죄이면은 공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이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이제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과실범이라든지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는 이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공무원 생활 중에 한 뭐 형벌이라든지 그거나 아니면 공무원 생활 밖에서 저지른 범죄라든지 상관없이 아니 공무원 끝나고 나서 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이 끝나고 나서 한 거는 공무원이 있던 중에 죄를 지면은 이제 감액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공무원이 있던 중에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기소가 되든지 해서 해결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아주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됐어요.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됐는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 폭행죄인데 있고 끝나고 나서 한 것도 있고 하니까 다 같이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깜빡한 거죠. 이제 이런 일이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는 것을 아무도 이제 이 피고인도 깜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으니까 뭐 큰 그건 아니니까 이제 여러 개의 범죄가 기소되면 우리가 이제 형법상 경합범이라고 해서 합쳐서 이제 한 개의 형으로 보통 처벌하잖아요. 절도 5번 한다고 해서 하나마다 뭐 진역 6월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합쳐가지고 뭐 진역 1년 이래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폭행을 이제 4번인가 5번 했지만 다 합쳐서 이제 진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은 뭐 만족하고 이제 항소도 안 하고 끝나버렸죠. 근데 느닷없이 이제 이게 이제 연금공단에서 이제 다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중에 보니까 3건은 끝나고 난 뒤에 저지르는 범죄인데 한 건은 공무원에 있을 때 저지르는 범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요건에 해당된다 해서 연금 감액 통보가 왔습니다. 그 이제 본인은 진짜 완전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이제 행정 소송을 했는데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그 한 사건은 사실 별게 아닌데 그것만 기소됐으면은 그거는 뭐 벌금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 딴 거하고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것인데 이 법의 취지로 와서 이런 경우까지 감액하면서는 좀 부당하다 해서 이제 구제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아니 뭐 그 개인 사정은 그런 건 알겠는데 어쩔 수 형사 처벌을 하면서는 경합범이라 하더라도 4개를 하면 그중에 1개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벌금형을 선택을 해가 벌금을 하고 남은 3개는 이제 또 징역형을 해가 징역하고 그런 것도 가능은 한데 이 사건의 경우는 판사도 이제 그런 생각을 물론 안 했겠지만 4개 다 그냥 일반적인 이제 관리에 따라서 다 같이 징역을 선택해가 했으니까 최소한대로 그 죄도
진짜 1원은 선고 받았다. 네. 최하가 1월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1월이든 10년이든 5년이든 어쨌든 징역형을 받은 것은 맞으니까 연금 감액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구제를 못 받게 됐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평생 받을 연금의 절반이 깎였으니까 그건 사실 너무 이제 큰 처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면은 변호사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은 형사재판할 때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형을 정해 주시오. 이래 했으면 아마 이제 첫 번째 범죄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남은 것만 이제 부과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네네. 아무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다 지나가 버려서 네. 구제를 못 받게 된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경합범이고 어쨌든 징역형이 나왔기 그렇지.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감액이 너무 될 수밖에 이제 없다. 고지식한 해석이긴 하지만 그 이제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구제의 길이 이제 형사재판할 때 구제의 길을 뚫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모르고 안 뚫었다가 행정재판에서 뚫으려니까 이제 결국은 안 된 거죠. 네. 이제 행정법원에서 항소심에서는 고등법원 행정부에서는 이제 뚫어줬는데 그건 법에 어긋나는 해석으로 해서 뚫어줬다 해서 대부분에서 또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정말 참 그런 일이. 안타까운 네. 사연입니다. 예. 아, 정말 그 50% 정도 이제 감액이 된 그렇죠.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1년에 한 몇 천만 원씩 손해 보니까 네. 이제 그때까지 받은 것도 이제 다시 반환해야 되고 앞으로도 못 받고 네. 하니까 이제 또 그건 아마 폭행인데 부부간의 폭행인가 뭐 어쩐 건데 근데 부인도 결국은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네. 혹시 이제 나중에 유족연금 받을 때 되면 또 못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참 안타까운 사연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주제로 바로 예,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취재를 하면서 또 보면은 이제 각 인물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예, 예. 그 과거들을 이렇게 보면 재판 연구관이라는 그런 이력들이 있으세요, 가끔. 이 재판 연구관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제 재판 연구관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대법원의 이제 대법관들이 업무가 좀 이제 과하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이제 판사들이 이제 파견 가서 이제 대법원 업무를 좀 도와주는 이제 자료도 수집하고 뭐 이제 외국 사례가 있으면 외국 사례도 하고 또 이제 국내 판례라든지 또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이제 자료를 모아서 이제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신설된 이제 제도 이제 오래됐죠. 벌써 이제 50년 가까이 이제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네네. 차쌤께서 이 재판 연구관 생활을 하셨나요? 근데 요즘은 이제 네. 뭐 언론에 보면은 이제 재판 연구관이 요직이다 네. 뭐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엘리트만 간다.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데 3, 2, 1. 사실 저희들이 있을 때는 모든 법관이 다 갔습니다. 아. 차례가 되면은 네. 근데 고등법원에서 이제 3년 정도 그때는 요즘은 뭐 그래 못합니다만 3년 정도 근무하고 나면은 이제 대법원에 가서 연구관 한 1년 내지 2년 하고 네. 지방법부장으로 이제 가는 코스로 네. 근데 그 숫자가 이제 그때는 24명 대법관 12분에 이제 24이니까 보통 1년에 22사람, 4살 안 나오거든요. 네. 10몇 명씩 일이 나오니까 아주 특수하게 이제 뭐 지방에 있다든지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 형편이 안 되는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 사람들은 희망을 안 하면 안 오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도 또 연구관을 안 하면은 험이 될까봐 또 지방에 있는 분들도 또 이제 오겠다고 한 분이 네네. 또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대부분이 다 오고 또 대법관들도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사건 부담이 많을 때가 아니어서 네네. 뭐 연구관 도움을 받아서 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연구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장 나가기 직전의 사람이라서 이제 대법원 근무가 법원 생활하면서 도움이 되니까 와서 이제 좀 견학하라 그런 취지에서 이제 또 연구관을 또 생각해서 이제 또 가르치는 대법관도 네. 계시고 뭐 여러
분야가 있었죠. 어, 부분이. 일선 법원의 판사를 하다가 이제 대법관에 약간 어떻게 보면 이른바 약간 인턴 생활 같이 그렇죠. 하다가 Thought she was meeting with her new intern. That's me. The intern sure keeps busy. Mr. Congeniality. Everybody loves him. 그 다음에 이제 고법으로 가시는 근데 그런 판례가 절차를.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 네. 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법에서 이제 3년간 배석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상당히 오래 한 셈이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 단계로 이제 연구가 나와서 또 한 2년 하면은 이제 어떻게 요즘 하면 이제 법률가로서 좀 완성된 마지막 과정이다.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원 생활을 했죠. 예. 좀 재밌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재미는 뭐 그렇게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관은 이제 판사 신분으로 가기는 가지만 판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판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판사는 항상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모든 걸 하니까 항상 도장을 찍습니다. 판결문도 쓰면 도장을 도장을 찍는데 연구관은 2년 해도 도장 찍을 일이 없어요. 네. 월급 탈 때만 이제 월급 받았다는 월급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거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네. 판사는 권한이 많죠. 자기 도장이 찍혀야 그것이 이제 네. 판결로서 효력을 발생하는데 연구하는 그런 일은 없나 순수한 이제 보조 업무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보조 업무를 하고 좀 뒷받침하는 업무를 하다 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제일 이제 핫한 사건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배우는 거죠. 그렇군요. 판결 하나가 나오기까지 또 사건의 실체가 정말 드러나기까지 이렇게 판사님들과 이제 검사님들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 검찰 연구관 또 헌법 연구관 또 재판 연구관 분들의 노력도 있었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